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회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에는 숫자 1, 3, 3, 3이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1, 2, 2, 2, 4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 A, B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머니에서 하나씩 공을 꺼내어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습니다. 주머니 A, B에서 꺼내서 확인한 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했을 때 A가 B 이상이면 A 빼기 B점을, A가 B보다 작으면 B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얻은 점수의 합이 4점일 때 첫 번째 시행에서 얻은 점수와 두 번째 시행에서 얻은 점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B 이상일 때 A가 B보다 작을 때 각각 몇 점씩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가 B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뽑은 주머니 A에서 뽑은 수가 주머니 B에서 뽑은 수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1, A에서 1이 뽑히면 B에서는 1이 뽑혀야겠습니다. A에서 3이 뽑히면 B에서는 1이 뽑힐 수 있겠습니다. 또 A에서 3이 뽑히면 B에서는 2가 뽑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얻는 점수들은 몇이 되겠습니까? 1 빼기 1 하니까 이것은 0점이 되고 이것은 2점이 되고 이것은 1점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가 1이고 B가 2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4일 수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가 3이고 B가 4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얻는 점수는 몇 점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 좀 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점을 얻고 여기는 4점을 얻고 여기도 4점을 얻겠습니다. 그럼 더해서 4점이다. 그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여기 0점하고 여기 4점이 있고 여기 2점하고 2점 이렇게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0 더하기 4점 먼저 해보겠습니다. 0점 뽑고 4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1 뽑고 4점이 나오려면 여기는 아무거나 뽑고 B에서는 4가 뽑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 3이 뽑히고 뒤에는 아무거나 뽑혀도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B는 4가 뽑히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경우의 수를 쓰겠습니까? 우리 확률로 가야 되는데 전체 여기 뽑을 분모는 언제나 4고 여기는 언제나 6이니까 경우의 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1이 뽑혀야 되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2하고 3 아무거나 뽑혀도 되니까 네 가지 표현이 되고 여기는 4가 뽑혀야 되니까 한 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전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 4, 16, 16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2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가 된다고 했습니다. 2점 하고 체크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3일이 두 번 뽑힐 수도 있겠습니다. 3일 하고 나타나고 또 3일 하고 나타나도 2점이 되겠습니다. 앞에 왼쪽에서 3 나오려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머니 B에서 1 나오는 거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3 곱하기 2 해서 이거는 똑같은 경우니까 순서 바꾸지 않겠습니다. 6, 6에 36, 36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한 3, 1이 한번 뽑히고 그 다음에 1, 2가 뽑힐 수 있겠습니다. 3, 1 그러면 세 가지 곱하기 두 가지 해주고 1이 뽑혔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1 뽑히는 거 한 가지, 오른쪽에서 2 뽑히는 거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또 바꿀 수 있겠습니다. 경우가 달라서 순서를 바꾸니까 곱하기 2 하겠습니다. 그러면 6, 6에 36, 이 경우도 36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1, 2가 나오고 여기도 1, 2, 두 번째도 1, 2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A에서 1 나오는 거 한 가지, B에서 2 나오는 거 세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해서 총 9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무슨 확률이라고 했습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거분에 어떤 경우죠? 첫 번째 시행하고 점수와 두 번째 시행에서 얻은 점수가 같은 경우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다 더한 것분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72에다 9를 더하니까 8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 거 더하기 아래 거 해주니까 16 더하기 81분의 8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16을 더해주면 97분의 8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97분의 81.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건부 확률 공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의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집합 Y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조건 가는 각각의 함수값들의 합이 1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 조건 나를 보시면 3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조건 나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이 1이면 f1이 f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고 n이 2면 f2는 f3보다 작거나 같고 n이 3이면 f3은 f4보다 작거나 같다. 즉 무슨 함수가 되겠습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는 뭘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복 조합 써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함수값들의 합이 17 이하인 경우는 좀 많겠습니다. 17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가 전부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5, 4, 20, 17보다 큰 경우를 찾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써볼 텐데요. F1 더하기 하고 좀 써놓겠습니다.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뭐보다 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7보다 큰 경우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5, 5, 5 해서 5, 4, 20 해서 20이 되는 경우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를 줄여서 4, 5, 5 해주면은 몇이 되겠습니까? 19 해서 한 가지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더 줄이면 4, 4, 5, 5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4, 4, 5, 5 해주면 하나가 또 줄어서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18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 줄이고 여기 하나 늘려서 3, 5, 5 이렇게 나타나면 또 18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없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에서 이 4가지를 빼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5가지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는 중복조합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H4 하고 나타나고 빼기 4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C4 하고 빼기 4 해주는 건데 8, 7, 6, 5 해주고 4, 3, 2, 1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서 7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0 빼기 4 해주니까 정답은 6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였습니다. 중복조합으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의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y에 대하여 함수 ft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x가 t 이하일 확률과 y가 t 이상일 확률의 합으로 ft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ft가 t는 t 이퀄 9일 때 최대값 1.866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y가 8 이상 13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100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정규분포 뭐가 같습니까? 표준편차가 같습니다. 표준편차가 같다 그 말은 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와 이 정규분포가 갖는 확률 밀도 함수는 서로 합동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여기는 평균이 2m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x축으로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이고
이 파란 그래프가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여기 m이고 여기는 평균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m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가 2m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는 합동인 그래프여서 m만큼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ft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t하고 나타나면 x가 t 이하일 확률은 여기 보라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가 t 이상일 확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n만큼 뒤로 평행 이동해서 가면 여기 진한 보라색 보이십니까? 이 진한 보라색하고 여기 이 노란색하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확률이 같습니다. 넓이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한 보라색을 뜯어서 여기다 붙여주면 이 노란색 전체의 확률은 몇이 되겠습니까? 확률은 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전체 1하고 남아있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의 확률의 합이 ft가 되겠습니다. 그럼 FT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FT는 기본적으로 1이 있겠습니다. 1 더하기 어떤 확률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x가 t-m 이상이고 그리고 t 이하일 확률하고 1을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격을 m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이 확률, 이 넓이가 언제 최대일까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추론을 해야 되는데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종 모양 그래프, 이 그래프는 언제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여기 평균 주변에 양쪽에 대칭된 구간으로 와야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최대인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m이고 여기는 2m이고 여기가 t인데 t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2분의 3m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최대가 되는 t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9구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 나왔습니다. m은 몇이 되겠습니까? 3 약분해주고 넘겨주면 m은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최대값이 그럴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1.866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ft는 1 더하기 하고 표현되고 이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몇이 되겠습니까? 즉 이 넓이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1.866을 체크를 해주면 1 더하기 0.86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866이 얼마큼이라는 뜻이죠? 이만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쪽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43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0.433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0.433이 되겠습니까? 여기 0.433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표준화시켰을 때 이 점의 좌표가 1.5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시키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5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간격이 1.5 시그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5 시그마. 그러면 얼마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요점의 좌표는 m 더하기 1.5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1.5 시그마를 계산하면 몇이라고 했습니까? t 이퀄 9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m은 몇이었습니까? 우리 m 6이라고 찾았습니다. 따라서 1.5 시그마는 몇이 되겠습니까? 6을 빼주면 3하고 나타나고 시그마는 2라는 사실도 또 찾겠습니다. 그럼 m도 찾았고 시그마도 찾았습니다. 그럼 구하는 확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확률 변수 y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몇이죠? 2m이니까 여기 6이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2 하고 나타나고 8 이상 13 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8, 여기 13 하고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그마 몇이라고 했습니까? 시그마 2라고 했는데 여기 한 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
0.5 시그마만큼 떨어지겠습니다. 0.5 시그마 간격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차이가 마이너스 4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만큼 간격이 떨어지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표준화시키면 몇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표준화시키면 평균이니까 0이 되고 이거 표준화시키면 0.5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0에서 2까지 0.477이라고 했습니다. 0.477 더하기 0.5 몇입니까? 0.192가 되겠습니다. 0.192하고 더해보겠습니다. 192하고 더해주면 0.669가 되겠습니다. 0.669하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다 7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100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0 곱하기 0.669 해주면 정답은 66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표준화를 활용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